디스플레이 매니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일단 아시면 되는데, 뭐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도 그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용어 또는 이제 종류, 또 윈도우 매니저라는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용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종류, 그다음 윈도우 매니저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섞여서 나오는데, 용어랑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어떤 그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그래픽한 타깃이죠. 이전 버전에 우리가 런레벨 5라고 했는데, 뭐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런레벨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제 X 윈도우를 사용하는 모드를 이제 그래피컬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그래피컬 타겟에서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그 X 윈도우가 부팅, 그러니까 전원을 켰을 때 부팅이 되면서 X 윈도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이제 로그인을 시켜주게끔 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값이 입력돼, 지금 뭐 아이디 패스워드 맞다 그러면 세션을 시작해주는 이제 엑스윈도우 환경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멀티 유저 타겟으로 설정되면 이제 실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 유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윈도우를 실행하려면 뭐 스타트 X 하는 겁니다. 일단 엑스윈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뭔지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매니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이제 엑스윈도우 초기 버전 RX11, 릴리즈 3, R3라고 부르죠. 여기 사용하던 게 XDM입니다. 그래서 XDM은 X 디스플레이 매니저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CentOS 6버전 쓴 XDM에 대해서 나오죠. 옛날엔 그 XDM이라고 실행하면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CentOS 7은 XDM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6버전 이제 X 디스플레이 매니저 이런 모양. 이게 원래 이게 이제 X.org에서 제공하던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레드의 CentOS 계열은 이제 근원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화면 있죠? 뭐 익숙하시죠? 이제 GDM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D 데스크탑, 데스크탑 종류에서 아직 안 했지만 KD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이제 KDM이라는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센토스 6이라고 나오죠. 지금은 센토 7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놈을 밀다 보니까 KD 그 플라즈마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셔도 거의 그 그놈 GDM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종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모드에서 이 콘솔 모드에서 엑스윈도우 실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텍스트 모드로 부팅한 다음에 스타트 X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엑스윈도우 실행시킨 스크립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호출한 걸 xinit이라는 명령을 호출하는 건데, 뭐 이거는 거기까지 뭐 이렇게 내부적인 아키텍처까지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콘솔 뭐 텍스트 모드에서 실행하는 게 스타트 X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마이너스 이제 아규멘트를 지정하는 형태였는데, 예전에 이제 뭐 뎁스 8하면 이오르칼라든지 뭐 하이컬라 이렇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윈도우 여러 개 실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엑스윈도우가 그 CentOS 6하고 CentOS 7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CentOS 6 버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니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그 창조할 때 컨트롤 알트 F1, 그죠? F1서부터 F6번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컨트롤 키랑 알트 키랑 이제 같이 누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이전 버전 센토스 6 버전까지는 그 F1서부터 F6번 창 같은 경우 철저하게 이제 뭐 텍스트 모드로 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X 윈도우는 이제 F7번서부터 이제 12번까지 사용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에 그 콘솔 모드로 로그인했다 그러면 스타트 X 하게 되면 F7번 창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컨트롤 때 F2번에서 만약에 이제 스타트 X를 하게 되면 F8번 창에 실행되는 그런 형태로 이걸 완전히 이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리눅스 계열 배포반 리눅스에서는 이런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F1 로그인해서 스타트 X 하면 F1 창에 종속이 되는 거고요.
F2로 로그인했어요. 컨트롤 Alt F2로 로그인 스타텍스 하게 되면 그 F2에 이제 창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엑스윈도를 실행하려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엑스윈도를 이제 콜론 0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엑스윈도를 콜론 1, 뭐 콜론 세 번째 콜론 2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은 옵션 없이도 스타텍스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냥 첫 번째 창, 그러니까 그 뭐야 콘솔 모드 로그인은 창에서 실행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특별한 옵션 없이 스타텍스를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전 영상부터 계속 이제 이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콘솔 모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콘솔 모드로 지금 제가 재부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 F2 1번 창에 컨트롤 F Alt F2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포스에 호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텍스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콜론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스타텍스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메모리 좀 충분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윈도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해상도 같은 거 이제 맞추셔야 돼요. 처음 실행하면 이게 지금 해상도가 네, 600 곱하기 뭐 480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는 네, 맞추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폰트나 글꼴 같은 거 많이 다 안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글꼴도 지금 됐죠? 이게 지금 컨트롤 F 1번 창이고요. 원래 지난 창 관련 컨트롤 F 2번 창이고요. 컨트롤 F 1번 하면 이제 원래 창. 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 네, 출력파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창에 종속되어 있을 여기 지금 컨트롤 두 번째 컨트롤 2번에서 로그인했기 때문에 컨트롤 F2번 창,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컨트롤 F1번 창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그냥 스타텍스만 하면 된다라는 정도. 그래서 뭐 링스마스터 자격증 시험에서도 뭐 콘솔 모드, 텍스트 모드에서 엑스윈도를 로그인한 상태에서 엑스윈도를 실행하는 명령이 뭐냐 그럼 그냥 쉽게 스타텍스만 지금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D 플라즈마 뭐 사용하기를 제가 참고로 해놨죠. 그 지난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7은 그놈 기반의 데스크탑 확경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KD 이 데스크탑을 사용하려면 아까 뭐 영상을 제가 따라서 요건 하셨죠? 네, 그룹 인스톨 KD 플라즈마 워크스페이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모드에서 각 사용자가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스타텍스 했을 때 KD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기 홈 디렉토리 안쪽에 보면 .exrc라는 그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exe start kd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포세인 사용자는 스타텍스 했잖아요. 예, 그놈이 지금 실행되는데 만약에 KD 플라즈마, KD 데스크탑을 쓰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기회 되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책에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윈도우 설정 변경.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엑스윈도우 설정 변경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설정 것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뭐 스타텍스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영어로 바뀐 상태인데 여기 보면 설정 시스템 도구 엑서사리 다큐멘테이션 시스템 툴 그쵸? 네, 여기 세팅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영어로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 툴의 세팅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가셔서 기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되죠. 물론 이제 한글 상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콘솔에 로그인했을 때 콘솔에 로그인할 때 이제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기본 영어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바뀌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계속 제가 이 제 거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란드 R이라는 이 명령어 네, 특히 이제 이 콘솔 모드로 갔다가 오면 계속적으로 좀 해상도가 좀 바뀌지 않아요. 예,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버추얼박스 버그인지 그
이 센토스 버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버그거든요. 이 콘솔 모드랑 해상도 맞춰지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조금 이제 편합니다. 이거 언제 찾아가? 이렇게 불편하죠? 자, 그래서 엑스란드 하면 R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표시가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 엑스란드 지금 해봤지만 계속 하면 지금 해상도 10247682 60Hz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지원되는 거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사이즈 옵션입니다. 사이즈 옵션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크탑 환경. 이제 엑스윈도우에서도 그 용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데스크탑 환경인데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디스플레이 매니저는 이제 그 그래피컬 타겟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이제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물어보는 그래서 세션 연결해 주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매니저고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이제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보통 영어로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D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환경이란 GUI 환경이죠. 이 GUI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제공한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우리가 데스크탑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윈도우 매니저라는 용어인데 윈도우 매니저는 데스크탑 환경 D라고 그냥 칭할게요. 이 D 안쪽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냥 WM이라고 하겠습니다. 윈도우 매니저가 있는 겁니다. 윈도우 매니저를 포함하여 파일 관리자, 그 다음 아이콘, 창, 도구문, 폴더, 배경, 그 다음에 데스크탑 위작을 제공하고 드래그 앤 드랍, 프로세싱 통보 같은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종류가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놈 KD이고요. XFC, LX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XFC 기반의 쭈분투라든지 LXD의 기반 루분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셔야 될 게 데스크탑 환경의 종류 4가지 정도 일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에서도 4개 정도 리눅스 배포 파일 쓰고 있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KD입니다. 자, KD는 K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입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윈도우에 가깝습니다. 그놈은 조금 유닉스라든지 전통적인 거에 약간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현대화한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 좀 가까운 그런 형태가 KD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KD는 1996년에 이제 튜빙겐 대학교의 마티아스 에트리가 Qt 라이브러리 일단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D가 무슨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만들어졌냐. 정확하게 Qt 라이브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Qt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 합력하면서 98년에 첫 번째 번 출시했다고 나오고 자, 근데 문제는 Qt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L 라이센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GNU 프로젝트 회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그러니까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또 만듭니다. 따로도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눅스 쪽에서는 이제 현재는 거의 근원 프로젝트를 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고 밀 수밖에 없는 라이센스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11월에 Qt 툴킷이라는 걸 GPL 라이센스로 공개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호환성에 관련 논란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t 라이브러리가 트롤테크라는 이게 라이센스 문제를 야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Qt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제 회사 소유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트롤테크가 이제 GPL 라이센스 기반의 유닉스 소스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Q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형 버전이나 사용 버전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KD가 이제 거의 그놈 다음에 2인자의 위치에 있긴 합니다. 2인자의 위치는 있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리눅스가 기본값은 이제 그놈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관련 정보는 이제 kd.org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가보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www.kd.org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K 데스크탑 인발라먼트 뭐 여기 보니까 뭐 25년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뭐 관련 정보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D도 다양한 어떤 이제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려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컨커러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 제가 좀 실행한 게 보시면 이제 그놈이거든요. 초기의 리눅스 같은 배포판에서는 그놈을 실행했냐, KD에 실행했냐에 따라 그 실행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즉, 뭐 쉽게 말하면 그놈 상태에서 KD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지원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컨커러 아까 지금 저희가 컨커러 이렇게 실행을 하면 M% 해볼게요. 스펠링 틀렸는 것 같은데요. 컨커러 M%. 예.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와 좀 다르죠. 이 컨커러가 KD 기반의 이제 웹브라우저 겸 파일 탐색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일 탐색기. 그래서 지금은 뭐 그놈 환경에서도 그놈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KD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KD 데스크탑 기반에서도 그놈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패키지들이 나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 뭐 유인스톨 뭐 컨크 프로그인스라든지 뭐 KD 베이스, 그다음에 KD 그래픽스, KD 멀티미디어 이런 걸 설치하시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링스 마스터는 좀 어렵게 나오면 가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일단 컨커러가 웹브라우저 파일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돌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미지 부여부 이게 G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KD 아니 근음 계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 있냐? 없어요. 그냥 혹시 한 문제 정도는 틀리세요.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100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 까시고요. 이게 뭔가 궁금하면 이렇게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돌핀이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돌핀 하시고요. M%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돌핀이에요. 네, 돌핀. M%만 해서 실행하는 형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큘라라든지 문서 부여 프로 오큘라, 그다음에 주크나 드래곤 프레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우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그놈은 GNU 네트워크 오브젝트 모델 인바라먼트라고 되어 있죠. 초기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단 그놈은 GNU 프로젝트, 그죠? 예,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FSF에서 시작 시행하는 GNU 프로젝트죠. 예, 거기서 만든 공개형 데스크탑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초기에 이제 Qt 라이브러리 기반의 KDA를 썼는데 이 Qt 라이브러리 라이센스가 GPL 라이센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그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놈은 GTK 프로스 라이브러리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LGPL 뭐 이건 라이센스는 앞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부분과 그 라이브러리는 LGPL을 따라가고요. 응용 프로그램은 GPL을 따르도록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놈이 GNU 프로젝트에 만든 공개형 데스크탑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GTK 플러스 라이브러리를 한다는 거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NU 그놈 프로젝트는 뭐 단순하고 사용 쉽고 그냥 동작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기술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 관리자가 노틸러스예요. 노틸러스는 네, 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탕에 있는 얘가 노틸러스예요. 이게 노틸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실행 한번 해볼까요? 노틸러스라고 하셔도 돼요. 노틸러스 M% 이렇게 하시면 뜨죠? 네, 여기 노틸러스 파일 관리자 이름이 노틸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 게 그놈의 파일 관리자가 뭐냐, 노틸러스예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매니저, 일단 설명했죠. 윈도우 매니저는
그 태스크바라든지 우리 창 있잖아요. 창 요런 부분 연결되는 게 윈도우 매니저예요. 자,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그놈 2부터 이제 메타시티라는 윈도우 매니저를 씁니다. 윈도우 매니저는 이제 윈도우라든지 뭐 아이콘이라든지 창이죠, 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아, 이용하면서 관리해주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그놈 3부터는 이제 무터라고 부르는, 그놈 우리가 쉘이라고 부르는 윈도우 매니저 바뀌었고요. 관련 정보는 그놈.org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놈.org요. 이렇게 그놈.org 가시면 뭐 버전이라든지 뭐 지원하는 패키지들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그놈 파운데이션에 대한 설명, 뭐 최근에 바뀐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의 뭐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파일 관리, 노틸러스라든지 김프, 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겠습니다. 김프라든지 뭐 지에디터, 뭐 이빈스, 네, PDF 파일, 문서 비교 프로그램, 네, 뭐 이볼루션 좀 그렇고, 토템, 네, 그 사운드 PDF 이런 것들 가끔 물어봐요. 뭐 1급은 뭐 거의 안 나오는데 2급은 이 문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2급은 이제 링스 마스터 2급 같은 게 이제 기초적인 걸 많이 물어보니까 그 엑스윈도우 영역에서 한 4-5문제 평균 나오고 있거든요. 응용 프로그램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주요적인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윈도우 매니저 용어에 대한 설명 잘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 데스크탑 환경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윈도우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매니저는 이제 윈도우죠. 우리가 말하는 창 말하는 겁니다. 여기 창 뜨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뭐 X 있고 보통 우리가 확 크게 하는 거, 그다음에 창 내리는 거 이런 걸 포함한 그 윈도우의 배치와 표현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윈도우 매니저 프로그램은 뭐냐면 데스크탑 환경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인 기능이 창 열기, 창 닫기, 최소화, 최대화, 이동, 크기 조절 이런 것들은 윈도우 매니저마다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 외양과 테두리 변화시킬 수 있고, 뭐 도크, 태스크다 밑에 있죠. 뭐 프로그램 런치, 뭐 이거 누르면 나타나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 제공하는 게 윈도우 매니저 프로그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위에 커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매니저가 있고, 윈도우 매니저는 디스플레이 매니저 위에 이제 협업해서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이용하는 게들이 이제 KDE 플라즈마라든지 그놈셀, 무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동작하는 게 이제 X11이라든지 이게 초기, 그 다음에 웨이랜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사용자는 요 단에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그림들 이제 그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매니저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스크롤바를 만든다든지 여기에 이제 이런 버튼을 배치한다든지 뭐 테두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뉴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윈도우 매니저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매니저 종류,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이제 X 윈도우 시스템에 사용되는 X 윈도우 매니저는 이제 뭐 비디오 카드, 마우스, 키보드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서버를 통해 접근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X 윈도우 매니저에는 그놈은 이제 무터, 지금 최신 버전은 이제 무터라는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놈 2버전에서는 메타시티라는 걸 쓰고, 뭐 KDE 같은 경우는 이제 Kwin, 그 다음에 이제 KWM 뭐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제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것까지 맞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 그놈의 그 다음에 K 뭐 이 정도만 아셔서 그냥 맞추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DWM도 있고, 일단 WM이 들어간 윈도우 매니저 약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 윈도우 매니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인라이트 뭐 예전에 많이 썼던 뭐 윈도우 메이커라든지 애프터 스텝, XFW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외우셔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웨이랜드. 자, 웨이랜드. 자, 웨이랜드도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 이제 웨이랜드는 클라이언트가 해당 프로토콜의 C라벨을 뭐 구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대화할 수 있는 뭐 컴포지터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기존의 X를 대체할 목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X를 보다 이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기존의 X보다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하려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지터가 뭐냐면 링스 커널 모드의 설정이라든지 EV, DV라든지 뭐 입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X인형 프레임, 그다음에 웨이랜드 클라이언 자체를 뭐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디스플레이 서버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컴포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랜드 프로젝트 이제 컴포지터만 구현하는데 웨스턴이라는 프로젝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 교재를 있으시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X.ORG에서 는 X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밑에 밑단에 이제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서버가 있고, X 서버 이외에 다양한 이제 X 클라이언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컴포지터가 X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계가 좀 많고 이제 성능적으로 약간 이제 저하가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1번서부터 이제 5번, 6번까지 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웨이랜드는 뭐냐면 이 부분을 통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X 서버랑 컴포지터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또 서로 통신해가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통합을 해서 조금 그 단순화한 그런 형태가 웨이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웨이랜드 형태대로 아마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웨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컴포지터 프레임 웨스턴에부터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 윈도우 매니저가 현재는 거의 컴포지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직접적으로 커널이나 뭐 KMS나 EV, DV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거 직접 이렇게 함께 구현이 가능한 그런 형태, 좀 기존의 X보다는 좀 가볍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냥 정리 정도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이제 웨이랜드가 뭐냐라는 정도만 나오면 이 내부적인 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스윈도우 활용은 역시 다음 영상으로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